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잘 싸우는 방법.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싸움은 긴장감을 없애주고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깊게 해주기도 하니까. 첫 번째는 분석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대화법 가운데 정신과 의사 방식이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어 분석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타입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여자친구가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고민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자친구는 싸울 때마다 넌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게 분명해 하면서 단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 점만 빼면 아주 매력 있는 친구인데 정말 어떤 땐 돌겠습니다. 아무리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생각은 틀리는 법이 없다나요. 그런 타입 중에는 3대에 걸친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까지 분석해가면서 넌 마마보이야 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싸울 때라도 자신의 행동을 분석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앞서 말한 3대에 걸친 성장 환경 분석까지 들어주라는 말은 아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상대방이 난 고기가 싫어, 생선이 좋아 라고 말하는데 왜 고기를 싫어하니?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라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 혹은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래?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서다. 그런데 상대방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거나 이야기를 방해하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비난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비난이나 경멸이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경멸을 퍼부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더 큰 문제는 싸움의 진짜 원인은 놔두고 단순히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위해 더 죽도록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충고라도 상대방이 위협적인 비난으로 느끼지 않도록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난 널 사랑해. 하지만 너의 이 점만은 싫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에게 네가 이 점을 고치지 않으면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상대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서로 비난을 멈출 수 있다. 네 번째는 난 옳고 넌 틀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마다 다 자기 처지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변명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우린 상대방에게 자기 처지를 변호할 여지를 주지 않을 때가 많다.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 탓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잔인하게 싸운다. 그렇게 해서 사소한 걸로 시작된 싸움이 이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100%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증오의 감정이 생겨나고 그때부터는 사생결단의 상태로 돌입한다. 헤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콜롬비아 소설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보면 주인공 부부가 단지 목욕탕에 비누를 놔두지 않았다는 문제로 넉 달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5번째는 문제의 책임이 서로에게 똑같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커플 면담을 하다 보면 남자와 만날 때는 여자가 아주 몹쓸 사람일 때가 많다. 그러나 막상 여자를 만나보면 이번에는 남자에게 모든 문제와 책임이 있는 것만 같다.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반반씩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어떤 커플은 절대 5대5라는 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난 3이고 상대방이 7이다 라면서 싸움을 멈추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 시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그 결과는 자신이 선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맞서서 화를 내며 문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축소할 것인지 선택하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될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좋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라고 따지고 들어봤자 점점 더 피곤해지고 싸움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리고 누가 먼저 사과를 하든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깨끗이 한 번에 그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두고 몇 번씩 사과하도록 만들면 당사자는 내심 원망과 적개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다. 6번째는 몸의 상처처럼 마음의 상처도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커플은 싸우고 나서 바로 화해하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로 또 싸운다. 어딘가 다쳐서 피가 철철 나면 먼저 그 원인을 찾기 전에 피를 멈추게 해야 하는 것처럼 두 사람 다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7번째는 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인들이 서로 싸울 때만큼 상처받기 쉬운 순간은 별로 없다. 그때 그 싸움에만 집착한다면 더욱더 상처가 커진다. 그럴 땐 운동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연인과 다투고 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한다. 8번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열등감 탓이란 말이야? 하고 언짢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이다.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대다수가 바로 그 열등감이다. 열등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느끼는 것은 그 비밀 창고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하라는 말에 버럭 화를 내는 남자가 있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아봤더니 그는 자기 체격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남자답지 못하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경우 방법은 딱 하나다.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나를 칭찬할수록 열등감은 사라진다. 나를 칭찬하는 것과 자만심은 다르다.
자만심은 말 그대로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칭찬하는 것은 어제보다 달라지는 내 모습을 대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나를 대견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하는 실수나 비난이나 짜증에도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당연히 싸우는 경우도 줄어들 수밖에. 결론을 말하자면 커플들 사이에 그 수많은 싸움에서 둘 다 패자로 남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악착같이 매번 이긴다고 해서 상처뿐인 승리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